Part 1 오프닝. 여러분은 지금 한강이나 공원을 달리는 수많은 러너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건강이나 트렌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풍경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제국의 붕괴와 그 틈을 파고드는 약탈자들의 축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십 년간 전기를 독점 공급하던 거대한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너무나 거만해진 나머지 지역 대리점들을 다 끊어내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선을 깔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전선을 깔아보니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고 정작 소비자들은 정전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사람들은 당장 불을 밝히기 위해 각자 성능 좋은 발전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예쁜 발전기를, 어떤 사람은 고장이 안 나는 튼튼한 발전기를 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거만한 발전소를 나이키라고 부르며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D2C, Direct to Consumer 올인 전략의 실패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각자 사들인 발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온, 아식스, 뉴발란스입니다. 나이키가 도매망이라는 혈관을 스스로 막아버린 지난 3년 동안 시장에는 무려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무주공산, 즉 구조적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시장 지배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젖힌 다시는 오지 않을 머니게임의 현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누가 더 신발을 많이 팔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27조 원의 공백을 가장 영리한 비용 구조로 주워 담고 있는지를 뜯어보겠습니다. 나이키가 흘린 피를 마시고 자란 네 마리의 괴물, 온홀딩, 아식스, 뉴발란스, 그리고 룰루레몬. 이들 중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구조적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밸류에이션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자, 우선 이 딜의 구조적 무게중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붐을 일시적인 유행, 즉 패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골프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위제의 탄생입니다. 과거에는 골프채와 회원권이 비즈니스와 사교의 언어였다면 지금은 어떤 러닝크루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떤 브랜드의 레이싱화를 신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취향과 계급을 대변합니다. 자본은 바로 이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는 지점에 가장 먼저 침투합니다. 이 시장 구조는 현재 대분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운동화를 사러 가면 10명 중 7명이 나이키를 샀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능성을 원하는 사람은 아식스로, 패션과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은 뉴발란스로, 힙한 커뮤니티에 소속되고 싶은 사람은 온으로 흩어집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일 독점 시장이 과점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며 이때가 바로 2등, 3등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소위 멀티플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이키의 빈집털이입니다. 나이키는 지난 3년간 풋라커 같은 대형 편집샵에서 물건을 뺐습니다. 소비자가 나이키 앱에서 직접 사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 편집샵의 가장 좋은 매대, 즉 골든존이 비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바로 뉴발란스와 아식스 그리고 온입니다. 이들은 나이키가 버린 유통망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오프라인 점유율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태우지 않고도 경쟁자가 스스로 비켜준 자리에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이것은 경영 전략 교과서에 나올 법한 무혈 입성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포인트는 가격 정하력입니다. 현재 러닝화 시장의 평균 판매 단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10만 원대였던 운동화 가격의 심리적 저항선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온의 클라우드 몬스터나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같은 제품들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팝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도 저항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제조사가 아닌 브랜드 권력을 봅니다. 하지만 모든 플레이어가 승자는 아닙니다. 이 화려한 파티장 뒤편에는 재고라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물류 대란을 겪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물건을 과잉 발주했습니다. 지금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신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조금이라도 꺾여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다면 이 재고들은 헐값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브랜드 가치는 폭락하고 영업이익률은 곤두박질 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의 숫자 중에서도 매출이 아니라 재고 회전율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누가 이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고 누가 잠재적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지 구별하는 것이 이번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이키라는 제국은 흔들리고 있고 200억 달러의 영토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4명의 장수가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광신도 집단을 거느린 온홀딩, 두 번째는 부활한 기술자 아식스, 세 번째는 비상장의 거인 뉴발란스, 마지막으로 요가복을 입은 침입자 룰루레몬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신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전쟁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커뮤니티 전략과 수십 년 된 기술력을 되살려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턴어라운드 전략, 그리고 비상장 기업 특유의 긴 호흡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롱텀 전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네 기업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왜 오늘 높은 주가는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지, 왜 아식스의 재무제표가 지금 가장 매력적인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art 3 Governing Logic Number 1 On Holding. 자, 이제 이 전쟁의 가장 화려한 선봉장 On Holding을 수술대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온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보고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온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 숫자가 단순한 거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온은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소속감을 팝니다. 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CAC, 커스터머 획득 비용 아비트라지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신발 한 켤레를 팔기 위해 수천억 원의 TV 광고와 스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온은 다릅니다. 온은 러닝크루라는 커뮤니티에 침투합니다. 이 독특한 구멍 뚫린 밑창, 클라우드 택을 보십시오. 이것은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멀리서 봐도 저 사람도 우리 부족이구나를 알아보게 하는 식별 코드 역할을 합니다.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됩니다.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돈을 내고 광고판이 되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오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마케팅 비용으로 팬덤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하는 매출 총이 익률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럭셔리 브랜드의 이익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컬트 마케팅의 재무적 승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온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들의 강점인 독특한 디자인에 있습니다. 자, 패션의 역사를 보면 크록스나 어그처럼 디자인이 강렬한 브랜드는 반드시 유행의 피로감을 겪습니다. 지금은 힙해 보이지만 3년 뒤에도 이 구멍 뚫린 신발이 쿨해 보일까요? 만약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온의 창고에 쌓인 재고는 순식간에 악성부채가 됩니다. 지금 온의 주가는 실수 없는 완벽한 성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분기 실적 미수도 용납되지 않는 외줄타기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넘버 2, 아식스. 시선을 돌려 일본의 고베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죽어가던 거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식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식스는 학교 체육 선생님이나 신는 지루하고 촌스러운 브랜드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아식스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구조조정의 완성과 기술적 부활 때문입니다. 아식스는 지난 몇 년간 돈이 안 되는 저가 라인업을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R&D 역량을 슈퍼슈, 즉 카본 레이싱화에 집중했습니다. 나이키가 베이퍼 플라이로 시장을 독점할 때 유일하게 그 기술력을 따라잡은 레거시 브랜드가 바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입니다. 이것은 진짜 러너는 결국 기술력을 알아본다는 본질에 베팅한 것입니다. 이 기술적 정통성이 회복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유산이었던 젤카야노 같은 올드 모델들이 Y2K 패션 트렌드를 타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R&D 비용이 이미 다 상각된 10년 전 모델이 정가를 다 받고 팔려나갑니다. 자, 이것은 재무적으로 순이익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금융 용어로 이를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고정비는 이미 다 지출되었고 추가로 팔리는 모든 신발은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현재 아식스의 영업이익률은 구조적으로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온보다 낮을지 몰라도 하방 경직성과 현금 창출 능력 면에서는 아식스가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꿈보다는 숫자를 믿는 투자자라면 지금 아식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주목해야 합니다. 넘버 3,
뉴발란스. 이제 이 판의 진짜 주인, 비상장의 거인 뉴발란스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자 업계라면 뉴발란스는 가장 탐나는 신부이자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뉴발란스는 상장 기업들이 갖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분기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무리하게 물량을 밀어내거나 할인을 남발할 때 뉴발란스는 팔짱을 끼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주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너 가문인 데이비스 패밀리는 당장의 매출보다 브랜드의 장기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단기 이익을 쫓을 때 뉴발란스는 10년 뒤에도 신을 수 있는 클래식을 만듭니다. 뉴발란스의 포트폴리오는 금융공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매출의 절반은 기능성 러닝화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990 시리즈 같은 라이프스타일화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채권과 주식을 5대5로 섞어놓은 펀드와 같습니다. 러닝 붐이 꺼져도 패션이 받쳐주고 패션 유행이 지나가도 기능성 수요가 버텨줍니다. 특히 뉴발란스의 Made in USA, UAK는 제조업의 비효율을 마케팅의 정점으로 승화시킨 사례입니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과 영국에서 신발을 직접 만든다는 것은 재무적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뉴발란스는 장인 정신이라는 스토리를 팝니다. 소비자는 이 비효율에 기꺼이 30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원가 경쟁이 아닙니다. 가치 경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넘버 4 룰루레몬. 마지막으로 이 전쟁터에 겁 없이 뛰어든 침입자 룰루레몬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룰루레몬은 요가복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레깅스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다리 끝에 달린 발까지 점령하려 합니다. 이미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으니 신발만 얹어서 팔면 마케팅 비용도 안 들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발 비즈니스는 의류 비즈니스와 근본적으로 유닛 이코노믹스가 다릅니다. 레깅스는 원단 한 장이면 되지만 신발은 수백 개의 부품과 금형, 그리고 복잡한 사이즈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류 비용도 훨씬 비쌉니다. 레깅스는 작게 접어서 창고에 수만 장을 쌓을 수 있지만 신발 박스는 부피가 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룰루레몬 매장의 평당 매출 효율, 세일스 퍼 스퀘어 푸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는 매장에 회전율이 낮은 신발 박스를 쌓아두는 순간 전체 영업 이익률은 희석됩니다. 실제로 룰루레몬의 신발 사업은 아직 전사 마진을 깎아먹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룰루레몬에게 신발은 양날의 검입니다. 성공하면 나이키를 위협하는 라이프스타일 제국이 되지만 실패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고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보면 룰루레몬의 신발은 기능성에서는 아식스에 밀리고 패션성에서는 뉴발란스에 밀립니다. 어중간한 포지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룰루레몬의 신발 확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도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4개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커뮤니티를 팔고, 누군가는 기술을 팔고, 누군가는 시간을 팔고, 누군가는 베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온의 제로 마케팅 구조를 여러분의 브랜드에 어떻게 이식할 수 있을까요? 아식스의 리스트럭처링을 여러분의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기업들의 전략을 해체해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써먹을 수 있는 마이크로 GP 전략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하는 진짜 이유는 구경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어플리케이션 모듈. 이제 모니터 밖으로 나와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나이키가 무너지고 온이 뜨고 아식스가 부활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써먹으시겠습니까? 자, 단순히 주식 몇 주 사서 수익 좀 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그건 정보 소비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구조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한 이 4가지 기업의 전략은 여러분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맨손으로 본인만의 딜룸이나 브랜드를 만든다면 저는 이 3가지 원칙을 제 사업 구조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첫째, 온액에서 배워야 할 것은 제로C, AC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초기 창업자나 크리에이터들은 제품을 만들고 나면 광고를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페이스북에 돈을 태우고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을 줍니다. 이건 나이키식의 낡은 방식입니다.
자본이 없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능을 파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비스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힙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게 만드십시오. 네, 온에 구멍 뚫린 밑창처럼 여러분의 브랜드에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각적 코드나 언어적 코드를 심어야 합니다. 네, 광고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마진율 60%를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아식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제거의 미학입니다. 아식스가 부활한 건 잘해서가 아닙니다. 돈 안 되는 짓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가 라인을 다 잘라내고 오직 슈퍼슈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이키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용기를 내서 돈 안 되는 꼬리를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단 하나의 기능적 정점에 자원을 집중하십시오. 시장은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셋째, 뉴발란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타임 아비트라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주주들의 실적 압박이 없습니다. 자, 스스로 매달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의 조회수, 당장의 매출을 위해 트렌드를 쫓지 마십시오. 자, 트렌드는 온처럼 화려하게 타오르지만 재고라는 잿더미를 남깁니다. 대신 뉴발란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헤리티지를 구축하십시오. 제 10년 뒤에도 팔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990 시리즈, 즉 오리지널 IP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남들이 숏폼을 찍을 때 롱폼을 쓰고 남들이 유행을 탈 때 본질을 파십시오. 시간은 결국 견디는 자의 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러닝화 시장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단순히 신발을 누가 많이 파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뮤니티를 가진 자, 기술을 가진 자, 시간을 가진 자가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라이브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파트 5, 클로징. 이 딜을 보고 대부분 밸류에이션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만의 마이크로 GPT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한 발짝 물러나 승자들의 무기를 줍습니다. 네, 온의 커뮤니티, 아식스의 집중력, 뉴발란스의 인내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구조 안에 녹여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이키라는 거인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작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하이시피드, 엔드,